우리 몸의 등 아래쪽엔 주먹만한 크기의 두 개의 콩팥이 있는데요. 콩팥은 우리 몸속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조혈 호르몬을 분비해 적혈구 생성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의 대사에도 영향을 주고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를 통해 혈액 속 각종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콩팥의 기능을 평가하는 혈액검사 항목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을 통해 체표면적당 1분 동안 걸러지는 혈액량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가 60 이하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더라도 혈뇨나 단백뇨가 있거나 초음파나 CT와 같은 영상검사에서 구조적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도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합니다. 말기 신부전은 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22만 6,877명에서 2022년 29만 6,397명으로 5년 사이 30%가량 증가했는데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콩팥병을 앓는 환자 수도 늘어났으며 2022년 기준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약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 결과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대략 절반 정도가 당뇨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원인 질환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10명 중 2명이 합병증으로 만성 콩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증, 유전성 질환 등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질환 이외에 흡연, 동맥경화증, 고령, 남성의 경우 만성 콩팥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콩팥은 기능의 30% 이상이 소실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건강검진 항목 가운데 신장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면 콩팥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나 음주, 흡연 등 콩팥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면 평소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콩팥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보다 피로감을 잘 느끼고 무기력하거나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눈 주위나 발목이 잘 붓는다든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 만성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증이 발생하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잘 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호흡 시에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초기에는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 1기부터 5기까지 나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콩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수치인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60ml 이하로 떨어졌다면 콩팥의 기능이 감소해 체내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만성 콩팥병은 여러 원인과 위험 요인에 의해 서서히 콩팥의 손상이 진행되는 비가역적인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의 치료 목표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콩팥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혈당 관리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혈압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의 악화를 예방 및 지연시킬 수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SGLT2 억제제와 같은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 처방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만성 콩팥병이 많이 진행해서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면 혈액투석, 복막투석 또는 신장이식의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에서 진행되어 말기 신부전이 진행됐을 때 당장 신장 이식이 힘들면
신장 기능을 대신해서 신체 노폐물을 제거하는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은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요.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4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투석이 없는 날은 엄격한 식사요법과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합니다. 복막투석은 배에 도관을 넣고 집, 직장, 학교 등 어디에서나 스스로 투석액을 교환하는 방법인데요. 하루 4회, 1회에 30분 진행합니다. 복막 기능을 평가해서 야간 자동 투석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에 복막 투석 도관이 삽입돼 있어서 불편감이 있고 감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투석은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 방법으로 비교적 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는 데 필요한 동정맥류라는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투석액의 주입 통로인 복막 삽입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다면 먼저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콩팥병의 원인이며 동시에 콩팥병에서 악화되는 합병증이므로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혈압 조절의 목표는 수축기 혈압 13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이하이며 나이나 원인 질환, 단백뇨 유무에 따라 이보다 더 철저한 혈압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을 조절하고 뼈 대사, 혈압 조절, 조혈작용 등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에서는 고혈압, 골다공증, 빈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부전,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식이요법의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단백질과 염분 섭취를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대체로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몸 안에 축적되며 콩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고, 짜게 먹으면 체내 수분이 축적되거나 갈증이 유발되어 수분을 과하게 섭취,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식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이입니다. 신체가 탈수되지 않도록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트륨 섭취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g 정도인데,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가득 채운 양과 같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낀다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야 하나요? Yes. 거품뇨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에 의해서 보일 수 있는 증상으로 신장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성 콩팥병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도 섭취한 음식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소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2번째! 진통제 과다 복용이 콩팥병을 유발한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모든 진통제가 콩팥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진통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신장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감기, 관절염, 치과 치료, 수술 후 통증 조절 등 매우 다양한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부프로펜, 맥시부펜, 나프록센, 아세클로페낙 등이 이에 해당하는 약제들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만성 콩팥병의 위험이 1.1에서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진통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특성상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병의 특성이 이러하다 보니 평소 관심을 두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권고하는 콩팥을 지키는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과 혈압을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꾸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 중이라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겠고 적절한 수분 섭취와 저염 식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습관을 통해 건강한 콩팥을 오랫동안 지키시길 바랍니다.